지금부터 세 번째 권력 그리고 새로운 선택의 청년 정책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발언을 주실 건데요. 먼저 새로운 선택의 조직위원장이자 전 정의당 청년정의당 대표 김창희님입니다. 김창희. 그리고 새로운 선택의 전략기획위원이자 전 정의당 청년정의당의 경기도당 위원장이었던 정채연님이 이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바로 두 분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새로운 선택의 조직위원장이자 세 번째 권력 운영위원 김찬인입니다. 오늘 새로운 선택과 세 번째 권력이 함께 만들 신당의 청년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거지방과 코인, 오늘날 청년들을 상징하는 두 단어입니다. 일정 규모의 안정적인 자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성실하게 출근하고 일해도 월급은 내 통장을 스치기만 할 뿐 아무리 노력해도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지방이라 불리는 단톡방을 만들고 청년들은 누가 더 아껴 쓰고 절약하는지 경쟁하면서 자조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대결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처럼 부동산판에 끼고 싶어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코인이라는 위험한 투기판에 뛰어드는 것만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닙니다. 애초에 질 리스크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 청년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이런 청년들의 삶에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둘러싼 극단적인 대결은 악성 팬덤 정치만 양산했습니다. 청년들의 삶을 대변하겠다던 청년 정치 역시 이러한 진영 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각 정당 안에서 계파 정치를 수단 삼아 오히려 극단적인 진영 간 대결을 부추겨왔습니다. 특정 진영이 앞잡이 노릇을 하거나 특정 진영을 비난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청년 정치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 또한 청년 정치를 외피로 쓴 채 진영 정치에 가담해왔습니다. 청년정의당 대표로 일하면서 정의당을 민주당 이중대로부터 탈피시키고 독자적인 정당으로서 자리매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 정치를 제대로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급한 마음에 설득하는 정치보다 비판하는 정치에 매몰됐습니다. 비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저의 청년 정치에 청년들의 삶이 사라졌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청년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처럼 저 역시 신당과 함께 다시 한번 청년들의 행복한 삶을 향한 정치에 뛰어들고 싶습니다. 말로만 청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실천을 수단으로 청년들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기성세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낡은 세상을 바꾸는 청년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IMF부터 세월호 그리고 12구 이태원 참사까지 국가와 사회가 청년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한 세대입니다. 각자 고생만이 살 길이었고 그래서 거지방과 코인으로 내몰렸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말로만 외치는 청년 정치가 아니라 청년들의 삶을 향한 정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청년들의 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증명해내고 싶습니다. 새로운 선택과 세 번째 권력이 만든 신당은 청년들을 대한 국가와 사회의 태도를 180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청년들이 코인 투기하는 사회가 아니라 청년들의 삶에 투자하는 청년 투자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주택과 교육, 노동의 영역에서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것입니다. 청년들은 단순한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진보와 생산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미래사회가 가능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청년들의 행복에 우리 사회가 가진 모든 자원을
가장 파격적으로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선택과 세 번째 권력이 만들 새로운 정당은 청년 정당입니다. 그동안 한국 정치가 외면하고 이용만 했던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감히 청년 정당이라 말하려 합니다. 저 또한 청년들을 위한 정치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정당에서 새로운 정치로 그동안 우리 정치가 방치해왔던 낡은 문제들과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창인 조직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선택은 과거 진보, 우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해결에 필요한 문제를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 인구위기 대책으로 젠더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병역에서 가사까지 성평등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인구위기 해결의 또 다른 측면인 청년 정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구위기의 원인은 청년의 불행입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 보고서는 초저출생 원인이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 압력과 불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불안, 주거불안, 양육불안이 핵심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청년 불안의 해소가 곧 인구위기 대책입니다. 청년의 고용불안, 주거불안, 양육불안을 해결해야 인구 절벽도 극복 가능합니다. 새로운 선택은 청년의 불안을 해결할 방법으로 청년 투자 국가를 제시합니다. 투자 국가는 21세기 초 영국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미래 수익이 자본 배분의 기준이 되는 투자처럼 미래 국민의 생산과 연계하여 정부 재정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전통적인 복지국가가 시혜적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부의 의무를 강조했다면 투자국가는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개성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이 만들 투자국가는 당연히 출생률 0.7로 상징되는 청년의 불안을 해결하는 게 최우선 목표여야 합니다. 청년 투자국가의 첫 번째 강론은 사교육 준공영제입니다. 출생률 하락의 30% 내외가 사교육비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청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준공영제란 서비스 가격을 통제하는 대가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수도권 시내버스가 이런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교육계에도 준공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학원비를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정부가 통제하겠습니다. 대신 정부가 적절한 수준으로 학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어떻게 운영될지 상생이 안 된다면 국민건강보험이 정한 수가를 적용받는 병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병에는 정해진 수가에 따라 비슷한 치료비가 됩니다. 하지만 잘 치료하는 병원은 환자가 더 많습니다. 병원은 돈을 더 벌지만 환자가 병원비를 더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학원도 이렇게 운영되는 게 부모에게 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사교육이 필요 없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 대안이겠지만 그 대안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청년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낮춰줄 대책이 당장 필요합니다.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이 연 26조 원에 달합니다. OECD 평균 수준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려면 준공영제를 통해 정부가 13조 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매년 40조 원을 쓰고도 속수무책인 저출생 대책에 비하면 적은 비용입니다. 청년 투자국가의 두 번째 강론은 모든 청년이 나이 30엔 집 한 채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청년주택기금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청년주택 문제에 있어 핵심은 단순히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주로 제시하는 임대주택 중심의 해결법이 청년의 불안을 전혀 줄여주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정부에 바라는 지원도 70% 가까이가 주택 구매 또는 전세 자금 금융 지원입니다. 공공임대 공급은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선택은 청년들의 주택 마련 불안을 대신해줄 청년주택기금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걱정을 대신해주는 걱정 인형처럼 청년의 주택 구매와 관련한 걱정을 대신하는 기관입니다. 각자의 사정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매년 30세가 되는 청년 인구수,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의 10%를 곱한 액수를 청년주택기금으로 출연하겠습니다. 약 20만 명의 30세 청년이 나오고 평균 아파트 가격이 5억 원 가량이니 약 10조 원입니다.
이 돈으로 청년의 주택 구매에 필요한 금융 지원 사업을 다각도로 펼치겠습니다. 청년 투자국가의 세 번째 강론은 청년 고용을 위한 노동개혁입니다. 다중취업자, 프리랜서, 블랙홈 노동자처럼 청년층의 고용구조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반 사회보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로 매도당하면 안 되고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저성장과 산업전환의 시대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청년 투자국가의 핵심적 기능입니다. 성장산업과 미래산업에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OECD 평균 대비 60%에 불과한 노동시장 정책 예산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1.4%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혁신적 노동시장 정책은 사회 연대의 원리 없이 실현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직업연금 가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넓은 가입자 집단을 확보하고 고용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 고용보험 재정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기업이 산업 전환을 위한 고용보험 특별 개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